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받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적 풍요 이면에 찾아오는 세상이 오히려 더 불행을 야기하기도 하고 한두 해가 지나면 대다수가 일상에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 수준이 평소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인기 연예인은 말 그대로 과거에 잘 나갔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행복한 감정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행복이라는 감정 또한 진화를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이스토세에 영철과 정수가 살았습니다. 둘은 용기를 내고 합심하여 마스토돈 한 마리를 잡았고 마을에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된 둘을 위해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고 좋은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분간은 편안히 동굴에 머물며 무용담을 들려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수는 좀 더 큰 마스토돈을 잡겠다고 밖으로 나갔으며 사람들은 더 큰 마스토돈을 잡아온 그를 더욱더 칭송했습니다. 인기가 많아진 정수는 결혼도 하여 자식도 많이 남기게 됩니다. 한 번 더 행복감을 느낀 정수는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뒤 또 다른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 과거 마스토돈을 잡은 추억에만 사로잡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영철에게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작은 마스토돈 사냥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는 없었고 일을 하지 않는 영철에게 결혼을 하려는 이도 없어 자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로 행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자식을 남기기 힘들고 번성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즉 행복을 잠시 맛보고 한층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겨 번성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강도 또한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과 미래 수입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80년대 중반에 매우 불행했던 사람들과 매우 행복했던 사람들의 미래 수익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불행했던 사람들의 수입이 좋지 못한 것은 금방 이해가 가지만 매우 행복했던 사람들의 수입이 좋지 못한 것은 의외인데요. 평균보다 조금 많이, 적당히 행복했던 사람이 미래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기쁨은 분명 유익하지만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하지 않고 적당한 행복감을 느낄수록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화는 생식을 통해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식과 관련 없는 우리의 행복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복은 유전자의 최대 관심사인 생식에 이끌리도록 진화가 우리를 부추길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느낀다면 진화는 효과적인 도구를 잃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목표로 삼지만 진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목표는 애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행복이 진화한 까닭은 우리를 마스토돈을 잡을 수 있게 하고 사회에서 칭송받을 수 있게 하며 더 큰 마스토돈을 잡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고 사람마다 달리 느낄 수 있는 개념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고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도 각자 다릅니다. 즉,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쟁이 난무하고 힘든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